우리 저거 안 해. 국민의힘 가운데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당원토론회를 저희가 긴급하게 공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에 대한 맹세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4월 12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3일 정말 전대미문의 대통령에 의한 계엄이 발동이 되고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힘으로 만들고 국민 덕분에 이 자리에 저희가 안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저께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떠나고 사저로 들어갈 때 정말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반성 한마디 없이 개선 장군처럼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 있던 주민들에게 3년 하면 됐지 뭐 5년까지 채울 필요 있냐. 모든 걸 다 이루고 내가 여기로 왔노라고 말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대통령이 이제 쫓겨나고 곧 있을 6월 3일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을 또 펼쳐나가면 그동안 있었던 3년 동안 있었던 저희들의 수모는 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수모를 해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위대한 대여정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긴급하게 오늘 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특별당규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춘석 의원님이십니다. 저희 당의 살림을 정말 알뜰살뜰, 이 당원전 되게 아름답게 또 꾸몄지 않습니까? 김윤덕 사무총장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이재명 대표 일기 시절에 당의 혁신을 끊임없이 논의했던 서울시당 위원장 장경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분 성함이 되게 좀 독특한데요. 윤석열을 보내고 갈상돈이 왔습니다. 전주시갑 지역위원장이십니다. 네. 특히 경상남도가 저희 당으로서는 험지인데 거기서 여러 번 출마를 하고요. 여러 번 떨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이번 그 특별 당규를 만드는데 험지에 있는 당원들의 뜻이 어떤지 잘 전달해 주고자 2박 3일째 지금 서울에서 체류 중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전운수 울산 남구 지역위원장이십니다. 네. 우리 전운수 지역위원장님은 지난 2014년도에 울산 남구 갑에 사실 영입 인재면 비례대표로도 도전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살아남아 보고자 지금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의 인재입니다.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순에는 우리 이춘석 위원장님 인사 말씀 먼저 있는데 제가 서열이 사무총장님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그리고 이춘석 위원장님 얘기는 조금 길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춘석 사무총장 먼저 모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윤덕 사무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입니다. 정말, 예. 갑자기 나와서 인사하려니까요. 먼저 나오게 돼서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이춘석 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우리 당원들과 함께 이제 토론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4월 4일 탄핵이 되고 나서 대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실무팀 입장에서는 탄핵 전까지는 사실 대선 준비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내란 세력과의 싸움에 모든 걸 집중하자 이런 취지로 지시가 있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도 이 내란 세력들의 준동이 정말 거의 발악을 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탄핵된 이후에 저희들이 대선을 이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고 또 30일 이내에 경선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준비가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절차와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 충분히 공감되지 못한 채 그 어떤 시간에 밀려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유세차 같은 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과 이거 한 달 만에 이 유세차도 준비해야 되고 뭐 홍보물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 유세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준비가 사실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무총장으로서 제일 고민인 건 뭐가 하나라도 빵꾸가 안 나고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정도로 이 빡빡한 일정을 또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좀 준비된 대선을 치르는 것과는 양상이 좀 다르게 실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구나. 니네들 참 고생 많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경선 방식이라든가 또 선거관리 실무 준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당직자들 지금 이제 막 조문 같은 것도 막 그 실무적으로 조정하려면 사실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고요. 오늘 이제 특별당규 회의가 2시에 있고 또 최고위 보고해야 되고 의원총회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당무위에서 해서 이제 중앙위와 권리당원 그 투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럼 막 다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은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그 내란 사태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으로 또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 정말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결론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민주당의 이름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뛰고 꼭 승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고성해 주신 우리 이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대표께서 마지막 이제 그만두면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사무총장님만 했는데 사무총장님이 그때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털퍼덕. 의자에 약간 이제 등을 띄고 있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등에 딱 이렇게 붙이면서 정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되게 이 일을 많이 하는 대표님 밑에서 당직자는 정말 고달픕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김윤덕 사무총장님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춘석 위원장님 인사말과 함께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춘석 위원장님은 사실은 추미애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님을 하셔서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끄는 발군의 사무총장님이셨습니다. 주로 사무총장님이 전라북도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가 탄탄해서 중앙에 와서 일을 해도 지역 구민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들이 전라북도 출신이 많다는 점. 그리고 장경태 의원님도 사실은 전라북도 출신이죠? 전남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호남입니다. 네.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벚꽃이 꽃비가 내리고 오더라고요. 하여튼 휴일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특히 또 몇 분들은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 굉장히 자주 보고 낯익고 따뜻한 차도 건네주신 분들 계셔서 더 반갑습니다. 6월 3일 날 예정된 대선은 오롯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투쟁과 헌신에 의해서 저희가 쟁취한 선거입니다. 이러한 투쟁과 피와 눈물로 쟁취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승리해야만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거고, 이 탄핵 정국에서 수없이 무언봉을 들고 오신 우리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준비위원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선거 전국인 거냐, 아니면 비상시 내란 상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열리는 선거냐 라는 논점에서 전부 9명의 전 위원들께서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사태에서 열리는 선거가 아니라 내란이 계속되는 비상사태에서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 비상시를 대비하는 선거 형태가 해야 한다 하는
부분.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윤덕 사무총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는 이게 한시적으로 2개월 이내의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열리는 선거에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세팅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몇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크게 요약하자고 하면 100% 권리당원만 투표해야 맞는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8대2, 5대5 그리고 하여튼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들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번째에 걸쳐서 휴를 했고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2시에 5번째 휴에서 우리가 결론을 낼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 사무총장도 하고 번제번 전당준비대회 때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우리 당의 강령에 우리 당은 당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정당이야 하는 걸 강령에 삽입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적어도 120명가량의 항상 돈을 내주시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부합하게 가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기자들 만나서 자꾸 물어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안은 지금 현실적으로 4명의 후보자가 나오는데 4명의 후보자가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안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걸 많이 얻어먹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준비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많이 얻어먹으면 얻을수록 좋은 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 하여튼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여튼 이걸 얻어먹더라도 우리 당이 가야 할 방향에 맞는 둘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그 재정 과정에서 반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당 강령의 전문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꿈과 가치를 위해 13개의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거기에 셋째 항목이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구현한다.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권력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며 시민과 당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게 저희 당의 강령 제 3번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을 들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에게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질문하고요. 답변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지역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서울 노원의 당원인 정병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준비하시는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원들도 걱정돼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얘기 드리면 지난 대선 경선 때 그때 50대 50으로 했을 때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투표를 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좀 따지다 보면은 지금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100%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력들이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특히 2040 애들을 이렇게 해서 또는 특정 종교 세력들이 뭉쳐서 우리 민주당의 잔치가 돼야 될 부분에서 외부 세력들이 그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가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당원들이 지금 500만 당원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은 당원 투표가 가장 효율성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이 얘기에 반론이 있거나 뭐 다른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듣고 몇 분 모아서 답변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에서 온 지은영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의심할 분도 한 분도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모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경선 투표에 있어서 권리당원이 몇 %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은 역선택의 방지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항목으로는 첫 번째,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 두 번째, 한덕수 권한 대행의 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한 표명. 이것은 반드시 검증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하고 국힘의 지지자이면서 민주당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경선은 혼탁해질 것이고 또 다른 후보들은 그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새 정부는 그 국민을 화합시키고 통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 경선에서까지 헌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 항목이 들어가야 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걸러질 수 있다고 한다면 권리 당원의 퍼센테이지는 이재명 대표께서 다른 후보들과 조율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서 좀 하겠습니다. 네, 저 네 번째 줄에 있는, 네. 저 양천을 권리당원 오다경입니다. 지금 시간도 짧잖아요, 저희가. 대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표님 토론을 따르고 뭐 뜻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당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건데 당원이 500만이 넘잖아요. 네. 대표님 끌어들이지 말고 다른 후보 조금의 틈이라도 주면 계속 해달라고 졸라요. 애들한테도 뭐 사달라고 할 때 이거 해줘. 엄마가 나중에 해줄게 하면 또 조르잖아요. 근데 조금의 틈도 주면 안 되고 단칼에 잘라야지 나중에 또 귀찮게 안 하거든요. 그냥 당원 100%로 해주세요. 뒤에 한번 제가 이렇게 다 아마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부터 이렇게 앞으로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냥 저는 정리해서 밤새 좀 잠도 못 자고 이 소식을 듣고 정리해서 제 입장을 적어왔습니다. 저는 권리당원이고 특별히 단체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무너지는 질서를 보면서 계엄 전부터 광장으로 나가서 지난 가을과 겨울의 대부분을 미약하게 남아 연대된 시민들과 함께 한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이거 되게 떨리네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네, 이번에 그리고 치러지는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서 당과 의원님 모두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일반 권리당원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예비 경선은 당의 후보를 뽑는 내부 절차인 만큼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당을 지지하고 당비를 납부하며 활동해온 권리당원들의 의사입니다. 당원도 아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후보를 결정짓는 방식은 정당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당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외부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단기적인 인기몰이, 물론 현재로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으나 우리는 지난 20대 대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서울 후보 경선과 대선 모두 작은 차이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겪었고 여론에 따라 당락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는
민주당의 중장기적 전략이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인물이 선택될 수 있는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정당은 정체성과 노선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그전 민주당보다 유능하고 강력한 의원들과 깨어있는 당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헌신과 책임 있는 참여 위에 세워진 구조를 무너뜨리는 국민견선 선거인단 방식은 민주당 조직의 효율성과 내부 결속력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당원들의 자긍심에도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당원 중심의 경선을 지켜야 하며 지난 대선 후보 방식인 국민선거인단 도입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미 경선 규정을 정하시고 설득을 하시는 수순이라면 다시 한번 숙고하여 논의를 통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게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원들 다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홧김에 탈당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누구 좋으라고 탈당합니까? 눈에 불을 켜고 민주시민이 감시하고 관심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네 분의 질문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사무총장님이 중간 1차 답변, 사무총장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무총장.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든 다 하면 저희가 들을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야 이게 특별당국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 위원회는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입니다. 이 당규와 다른 내용을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데 당원의 위배에 이런 것은 저희가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원은 정기전당대회를 통해서만 개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어진 권한은 이 당원에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재 당원상으로는 우리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실시한 국민 경선 방법이 있고 국민 참여 경선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 경선은 당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다 1대1의 표의 가치를 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게 예전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의 경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데 그러면 이 국민 경선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경선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의 권한입니다. 자, 우리는 예전에는 국민 경선을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당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참여 경선을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국민 참여 경선을 저희가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 당원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당의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한도는 50%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질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들이 100% 해달라, 80%를 해달라고 해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치는 권리당원의 50%입니다. 그래서 50% 내에 선택할 수 있고 방금 마지막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50%를 권리당원으로 110만 명의 6개월 이상 담비를 납부한 다음에 권한을 주면 나머지 60%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권한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사실은 누구든지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거인단에 가입하면 이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반대당이든 역선택을 하든 두는 것들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걸 가장 여러분들이 염려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염려하는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여론조사 형태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형태로 돌리는데 여론조사 형태로 돌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또 결정할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의견과 말씀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국민 대부분의 경우에 국민 참여 경선을 선택해 주시라고 당원들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고 적어도 일부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방법은 배제시켜달라는 방법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 한도 내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수용할 수 있지 내가 100% 권리당원 해달라고 그랬는데 실컷 열어놓고만 여러분들이 안 해줬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행위를 저희가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다음번 당원 개정할 때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는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는 거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위원장님 이 정도 말씀 들으시고 네, 드리고,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 번 질문하신 분은 혹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기록을 해서 사회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진행하는데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여기 세 번째 남성분 남녀 비율을 적어도 맞추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을 당원 박영화입니다. 일단은 이춘석 위원장님의 말을 듣고 그러면 저희가 50대 50이면 저는 권리당원으로서 행사하고 싶은 저희 행사의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뭐 내란 때부터 겨울에서 계속 123일 동안 고생들 하셨고 자 그렇다면 50대 50%에서 저희가 50%인데 우리가 1인표가 우리 좀 이거는 형평성에는 어긋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당원의 투표 한 표에 프로테이지가 높게 측정할 수 있는가, 가능은 한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표가 3표의 효력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일반 국민 참여는 한 표라면 우리는 3표의 효력을 준다던가, 당원은 조금 특혜를 주실 수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지금 권리당원 수가 110만 명입니다. 이 사람한테 예를 들자면 50%를 준다고 하면 110만 명이 50%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110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뭐 숫자를 계산하자고 하면 한 3,500만 명 되겠죠. 이 사람들의 권리보다는 실제로 표의 등가성은 한 표씩이 계산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은 뭐 한 1,000대 1, 2,000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감사합니다. 예, 앞에 여기 여성분에게 제가 비율 맞춘다고 했으니까 남성이 질문하면은 그 다음이 남성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 북구 당원 안선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북에서도 포항에서도 당원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죠.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 대선 때 서울에서 경선할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우리 당원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들어왔던 숫자가 우리가 놀랬을 정도인데 지금 경북에서는 정말 이번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당했지만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너희들 민주당에 문만 열려봐라. 내가 이제 완전히 휘젓겠다. 이러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으세요. 제가 느낀다 그러면 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실 텐데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참여 경선에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은 이제 신청했던 사람은 누구나 다 한 표를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본태를 보여주겠다. 앉아서 하겠지만 이제 나는 너희들이 문만 열면 들어가서 내 한 표를 행사를 해서 너희들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정말 민주당이 정권 가져가지 못하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탕탕 비루고 있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고 현실로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왔고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도둑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야.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당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주인인 저희 당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생각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저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내려다보지 마시고 시각을 낮추시고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이 고민거리를 그래. 당신들은 당원이지 숫자가 너무 많잖아. 하지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나 이해해. 그 수준에서 거치시면 안 됩니다. 위로하지 마시고요.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시고 우리들의 걱정을 함께 공유를 하시고 함께 걱정해 주길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어차피 국민들이 50%의 행사는 해야 되지만 국민 참여 저번에 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여론조사로 여론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저기 5번째 줄에 있는 남성분이 계속 손들었습니다.
6번째 줄. 네. 예, 그 강서울 한명우라고 하고 있고 지금 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 맡고 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뭐 역선택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들은 당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원상으로 위배되는 것들은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권리 당원에 있는 것들은 50%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당원의 의견을 물을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연한을 좀 설정을 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가입 연한을 가지고 있는 일반 당원의 비중을 여론조사의 비중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안심번호와 ARS 방식을 통해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안에서 여론조사가 돌아간다. 그 방향에 대한 것들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네. 여기 앞쪽에 마스크 쓴 2번째 줄에 여성분에게 마이크를 건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서 온 서채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과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갖고서는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게 헛되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8대 2나 그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50대 50으로 정해졌다니까. 아, 그래요? 할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원들은 들 수 있는 한 100%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대선 때 우리가 서울에서 지방에서 이기고 오다가 서울에서 62대 28로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 진짜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지금 저도 좀 있으면 70인데 자나깨나 진짜 잠을 못 자고서나 국회사도도 뛰어갔고 저런 내 강화문도 다 뛰어갔지만 지금 국힘들 들리는 소리에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가 다 모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내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흔들고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될 수는 우리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흔들리지 말고 좀 더 세게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100%가 안 된다면은 80대 20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맨 앞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춘석 의원님, 저희 원래 고향이 익산인데 동생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 당원 동지께. 여여가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갑지역위원회 대의원 박미입니다. 지금 이제 저도 최근에서 알게 된 건데요. 그 당원의 권리가 50%를 넘지 못한다는 거 최근에 알게 됐고 그렇다고 하면 당원의 권리가 50%입니다. 그럼 나머지 50을 지금 참여인단으로 할 것이냐, 여론조사로 할 것이냐 이런 게 많은데 저는 이제 이걸 권유드리고 싶은 게 자, 6개월 이상 당비를 내고 있는 강원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120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이 13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50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아까 우리 영우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여론조사에다 맡길 게 아니라 저희가 여론조사도 실은 못 믿습니다. 여론조사가 우리가 무슨 꽃이 있고 어디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명태균이 더 센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여론조사 못 믿고요. 그러면 그 120만 말고 130만에 한 번이라도 당비를 냈던 그분들한테 나머지 50%를 할당을 해서 그렇게 100%를 채우는 것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지금 이제 언제나 저희가 이제 당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저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관하고 있는 상태의 의원님들이 반절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번 느끼는 게 자, 저번에 역선택의 아픔을 저희가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 당의 대선의 가장 유력 후보를 총알바지로 피바지가 된 채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달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대선이 끝나고 다음 대선이 아무리 급하게 치러진다고 했어도 저희가 그걸 대책을 못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걸 확실하게 만들어서 100%로 가시는 걸 전제 조건을 해주시길 건의드리고 이번에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도 130만의 당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좀 나눠서 50%를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여론조사는요, 어차피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은 투표를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합니다. 거기서 국민은 어차피 찍을 거지 않습니까?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그거는 국민 몫이고 여론조사는 저는 정책인 면에서 정책적으로 참고만 하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을 만드실 때 여론조사를 참고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당의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는 당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 당원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 여론조사가 우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스커스 여성 동지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을에서 온 정재훈이고요. 우선 저희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그 선거인단을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우선 일반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좀 기회를 열어주실 방법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 당원 100%가 못 돼서 그렇게 50-50으로 하게 된다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마련해 두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1차로 이제 당신은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까? 이렇게 원론적인 질문만을 한다면 그때 그냥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 찍고 나서 다른 질문에 대답하면 그게 1차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저희가 이제 저번 대선부터 해쳐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이어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좀 질문을 많이 생성한 다음에 그것들을 무작위로 돌리면서 이제 그분들께 이제 역선택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을 통해서 예,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한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50%로 권리당원 투표를 하게 한다고 하면 나머지 50% 부분에 있어서 우리 권리당원이 아닌 나머지 권리당원들이 투표하게 만들어달라 하는 요구가 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권리당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일반 당원이라든가 하든가 그렇게 되면 100%. 사실은 엄격한 의미로서 우리 당원이 정한 권리당원 수가 50%를 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위배됩니다. 사실은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장 많이 나오시는 길이 집단적으로 역선택을 방지를 막을 것인가,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선거인단 방식으로 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법도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논의점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논의점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하는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하여튼 다른 형태의 하여튼 투표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역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들고요. 저는 지금 사선 의원이고 저 경선을 5번이나 한 사람인데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자들과 그 사람들을 믿습니다. 저희가 힘을 합하면 사실은 저들이 싸워봤자 저는 한 줌의 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 내부가 분열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부가 분열하고 힘을 합한다고 하면 저는 저쪽이 어떻게 장난을 친다고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나 혹시 유튜브를 통해 여기에 계신 부분이 내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다? 제대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사실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해 주시는 것이 저는 꼭
승리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크게 대별해서 권리당원의 권리를 보장하라. 두 번째, 이 당원들과 와서 껴서 선거판 흔들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길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누르상으로 구축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여러분들 얘기를 더 들어보고 철저히 고민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11시 48분입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12시까지라는 점을 감안해서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답변에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죠? 안 왔습니까? 예, 네 번째 계신. 지금까지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제가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되기 전부터 3년 동안 집회에 나가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경우를 봤는데 직접 말도 들었고요. 이준 당적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더민당 당원이면서 다 당에 당원을 하고 분당을 해요. 그건 어떻게 걸러내실 거예요?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제가 듣고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중 당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선관위만 가지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만 가지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가 활용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중 당적을 막을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전부터 그럴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부터 그럴 의도를 가지고 우리 민주당도 가입하고 국민의힘도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자격 요건을 주는 시점을 사실 땡기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민주당의 뭐 근접 시점이라든가 얼마 안 된 시점에 뭐 몇 개월 뭐 3, 4개월 전이라든가 지금의 우리 당에 들어와도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의도적인 사람들은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시점을 결정합니다. 1266을 결정하는데 12달 이상의 전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담비를 납부한 시점을 지금 시점이나 이 시기 나눠버리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한 시점을 저희가 골라서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예전에부터 들어왔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건 네. 지금 상황이 촛불 정국이 생기기 훨씬 전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이 탄핵이 이루어진 이유인데 이 탄핵의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은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훨씬 시점이 네. 안으로 가기 때문에. 네. 저 뒤에 7번째 남성 동지께 전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신 그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그 후원이동 당원협의 회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좀 더 듣고 싶은 게 역선택 방지에 대한 당 차원의 고민에 대해서 좀 더 뭐 예를 들어서라도 그 좀 저희가 생각지 못한 뭐 그런 뭐 아이디어나 뭐 그런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여기 두 번째 여성 동지께 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림의 전국 대의원 황영희인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당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딱 잘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당원들이 최대한 많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당원의 권리가 없는 만들어내는 거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당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 시대에 지금 부흥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나라가 도약하고 있느냐, 지금 하락하느냐의 기로에 이 기로에서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투표권을 한 의원들이 앞장을 서서야만 나라가 다시 일으켜질 수 있는 기로에 섰는데 자기들의 권리 당력을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게 우리 당원들이 지금 이만큼 올라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국민 대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당원들을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은 절대로 당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는 네, 강조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네. 한 두 분만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여기 두 번, 잠깐만요. 성비가 안 맞는데. 저희가 50대 50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동대문 네. 김철만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50%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6개월 돈을 낸 사람의 한해서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 바꿀 수가 없나요? 네, 그 질문인 시점, 거죠. 네, 시점을. 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앞에. 예,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 대의원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유글TV라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보면서 댓글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분탕질을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보니까.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 적어도 그 더불어민주당 그 공식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낸 이제 네이버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와 그 공식적으로 당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지역과 실명 그걸로 한다면은 적어도 그거 이제 제안을 좀 더 주신다면 그 책임을 갖고 그 댓글을 한 줄이라도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하는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분탕질을 하는 거를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네, 할 수 없네요. 성비를 깨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갑자기 이렇게 치러지는 이렇게 선거니까 여론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당원 100%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정해진 당원들의 짧은 시간인데 되게 아쉽지만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 당원들의 질문을 듣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장경태 의원과 장경태 의원부터 먼저 얘기하시죠. 네. 네, 제가 혁신위원장도 하고 또 작년에 당원당규 TF 단장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제안드리는 바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여기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먼저 아까 이중당적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거 저희 당만 갖고 있어서 선관위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진짜 울산이나 경북 이런 데 또 탄압할까봐 저희가 집권하면 저희는 탄압하는데 저쪽은 집권하면 탄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원 DB는 철저하게 당만 관리한다는 점 좀 바로잡고 싶고요. 우리 당은 지금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국민 경선과 국민 참여 경선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이 투표 방식은 선거인단 방식과 여론조사 방식으로 나누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선거인단 방식을 하더라도 당원을 할지 권리당원을 할지 일반당원까지 포함할지는 좀 논의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현재는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권리행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0만 정도 하지 않을까. 아마 일반당원까지 확대하면 250만 할 수 있긴 한데요. 저도 일반당원에게도 투표기회 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긴 한데 근데 또 너무 한 달 전에 입당해서 최근에 입당해서 바로 당비 납부만 하면은 그것도 좀 걱정은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식을 좀 유지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필터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여러 혁신위 할 때나 일기 지도부에서도 논의했던 게 비판받았던 게 항상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라는 비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당대회 하거나 여론조사 해보면 당심이 결국 민심이에요. 그래서 당원 투표율이 높으면 또 이번에 방금 좀 우려하신 부분들이 국민 여론조사 하면은 좀 당신과 다르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명태균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저희가 당에서 절대 이 여론조사에 조작할 가능성도 전혀 없고 당에서 어찌됐건 되게 객관적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또 투표가 전혀 다를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전은수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님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 하고 있는 전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은 가장 큰 틀은 이제 국민 경선제이냐, 국민 참여
경선제이냐 이런 기로에 섰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 이후에 모두 국민 경선제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똑같이 해야 되는 시국이냐? 우리가 이번 선거의 의무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파면으로 인해 만들어진 조기 대선입니다. 그런데 파면 승복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뭐 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또다시 윤석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국에서 어제 또 인사까지 이렇게 하고요.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승복은커녕 오히려 지지세를 모으고 있고 결집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예전 것 그대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저는 의문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은 100%냐 80%냐 이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민주당 전체에서 봤을 때 큰 제도가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저도 이제 영광스럽게도 짧은 최고위원 기간에 우리 당원 주권으로 넘어가는 당원당규 개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열망이 가득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선의 의미를 모르고 이 조기 대선을 치를 수는 없다. 거기에 가장 방점을 뒀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전체가 으쌰으쌰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한번 오늘 주신 내용들 잘 모아서 또 나중에 의결하는데 큰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갈상돈 전 진주시갑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장 갈상돈 인사 올립니다. 우리 전원수 위원장 그 말씀하셨지만은 이 내란 세력들과 그 추종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이 부울경 그리고 대구 경북입니다. 지금 관저 앞에서 그 예전에도 탄핵 그 표결할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윤석열 복귀를 기대하며 주장하고 기각을 원했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제일 많습니다. 버스에 우리가 한 대 올라가면 거기는 2대, 3대씩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눈물겹게 싸워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특별당규를 제정을 하면서 대전제는 딱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선거는 매우 특별한 사정에 있어 비상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그 준동을 멈추지 않고 있고 대선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다. 그리고 기간이 짧다. 이걸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시겠지만 여기 오신 당원들도 있지만 오시지 않은 당원도 있고 또 출마하려고 하시는 우리 다른 후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후보들이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청한 것을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거절하고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로 하자, 80%로 하자 이렇게 가면 판 깨고 나갈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도 간 크거든요. 저도 웬만한 사람 간땡이처럼 큰데 여러분들 뜻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 우리 또 열성적인 당원일수록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선거를 우리 축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축제로 만들어서 겨우 51% 52% 이게 아니라 70% 압도적인 당선을 해가지고 헌재에서 8대0 나오듯이 그래서 통일을 시켰듯이 국민 통일을 시키는 것은 우리 민주당 후보가 70% 정도의 압도적인 당선으로 되는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기준에서 원칙을 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 경선이나 국민 참여 경선이나 사이에서 상대 후보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발짝씩 자기의 이익을 한 발짝씩 뒤로 물리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우리가 고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발표되고 나면은 그 정도면 충분히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우리가 다 이해관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해관계자들의 그 이익들, 요구하는 것들을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당원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을 발상도 충분히 우리 마무리하기까지 위원장님께서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반영되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제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 말하고 올 때, 이게 인사 말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크리스찬인데, 그 고고닫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심정으로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갈상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후보자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다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는 거고 당이 결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룰이 만들어지면 모든 후보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그 사람이 안 나간다고 해서 글을 넣어주고 이렇게 절대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은 딱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당원의 이길 수 있게 권리당원의 권리를 확실히 확보해달라. 이게 제1원칙. 두 번째, 이상한 사람들 못 끼게 하지 않라.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아까 여론조사 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여론 방식, 표본의 선택의 문제라든가 투표의 가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드라이하게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저희는 찾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80% 100% 하는데 그건 당헌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지금 0%였던 것을 50%까지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진전을 한 겁니다. 이 50%에서 60%, 70%, 80% 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0%에서 한 발짝 내세우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김현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우리 당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면 다 안일하게 뭐하고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식은 지금의 상황이 위기의식이고 어떻게든지 저희가 승리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지지와 헌신,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런 것들이 이번 당규에 제정되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당에 부총장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 유일한 여성 부총장입니다. 박지혜 부총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무섭습니다. 네. 예, 저도 오면서 저희 델리민주로 지금 생방송 하고 있고요. 지금 델리민주를 지켜보시는 당원분도 4,000명 정도 토요일 오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 당원들의 권리를 정말 최대한 보장하면서 역선택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당헌상에 당헌 개정 사항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조금 설명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이번 선거가 지나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앞서 그 발언하신 분들 중에서 지난번에 역선택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왜 그걸 안 고치고 아직까지 놔뒀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정말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전까지 당헌 개정 사항들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거 또 생각해보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대선 특별 당규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당원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그래도 뭐니 해도 기록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의자를 당원들과 함께 배치해 주시고요. 네, 네. 의자 한 칸씩만 이쪽으로 밀려 중간 맞추고. 예, 다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다! 이렇게 당원이 하면 주인다를 3번으로 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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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이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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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습니까? 충분히 기록이 남겨졌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오시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